어떤 홍우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폭염이 적어도 한 20-30%에서 많으면 50%까지. 농업이나 농촌에서 도시나 산업부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저장한다면 We need to stop tilling the soil and we need to sequester the carbon back in the soil. Et ça, c'est extrêmement enrichissant pour ceux qui vont arriver derrière. 소백산맥 자락,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전북 장수. 사방이 사과밭입니다. 볕이 잘 들고 일교차가 커서 장수 사과는 달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가을을 앞두고 농가는 시름이 깊습니다. 봄철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입니다. 56주 빼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 얘네들이 안 죽는데 꼭 이 봄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병이 아니라니까. 이게 동해예요, 동해. 썰이가 오니까 그 썰이 맞아 말하자면 썰이 피해. 꽃피는 5월. 아침 기온이 영상 4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잦았다는 장수. 때문에 수정이 쉽지 않았는데 그나마 맺힌 열매도 이 모양입니다. 나무마다 애꿎은 가지만 무성합니다. 이거 봐요. 이거 사과 하나도 없잖아요. 참, 아이고, 정말로 이거 참. 비단 장수뿐만이 아닙니다. 겪어본 적 없는 급격한 봄철 기온차에 전국의 과수 농가가 재난 상황입니다. 하우스 감귤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8월 중순의 제주도. 최근 농가마다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귤은 밤낮의 기온차가 뚜렷해야 단풍이 들듯 노랗게 색을 입으며 익어갑니다. 그런데 이상 기온으로 착색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도 이게 없었거든요. 폭염이라 뭐 33도, 34도는 제주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며칠 전까지는 그 온도를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귤 생육에는 좋진 않죠. 제주의 평균 기온이 2도만 올라도 사실상 감귤은 재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기능성 아니면 한약재 때문에 제주에서는 기온 변화에 강한 새로운 품종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능성 쪽에서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우리가 대응 그 방법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순발력 있게 좀 그런 것들을 대처해 나가는 재배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후 변화에 골머리를 앓는 건 한국 농부만이 아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자리한 나파밸리. 풍부한 일조량과 샌프란시스코만의 서늘한 해풍이 만든 미국 최고의 포도주 생산지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며 최근 위기감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째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맷 타이슨 씨는 6년 전부터 새로운 영농법을 실험 중입니다. 우선 포도 열매가 열리는 높이를 높여줬습니다. 뜨거운 지열이 올라오는 걸 막아 포도 열매를 시원하게 해주는 건데요. 그만큼 포도 맛은 좋아지죠. 포도주를 담그는 포도는 알맹이는 작고 껍질은 두꺼워야 합니다. 껍질이 맛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맷 타이슨 씨는 자투리 땅에 풀을 심었습니다. 이른바 피복작물이라는 건데요. 사람이 피부를 보호하려고 옷을 입는 것처럼 땅을 보호하기 위해 심는 풀이나 다른 작물을 뜻합니다. 피복작물은 땅을 그늘지게 해서 열기를 낮추고 빗물을 흡수해 땅 속의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포도나무와 경쟁해 포도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죠. One advantage of cover crops is that when it rains, the water goes into the ground and doesn't run off. One advantage is that it keeps the soil surface cool. One advantage is that it competes with the vines for water early in the season, which improves the wine quality because the vines have to work a little harder. So you can see the little seeds on it. 갈수록 건조해지는 캘리포니아에서 피복작물은 땅 속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맷 타이슨 씨가 실험 중인 새로운 영농법은 또 있습니다. 밭을 갈지 않는 무경운 농법입니다. 작물을 심기 전에 쟁기나 경운기를 이용해 땅을 갈아엎지 않는 걸 말합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 이전에 키우던 작물의 잔해가 마치 피복작물처럼 땅이 마르는 걸 막아줍니다. 또 작물의 잔해가 썩으면 자연스레 퇴비가 돼 새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We're very nervous about climate change because it's a very delicate climate that we have here, and a little bit of change the character of the grapes. Need to have a certain climate. These grape growing areas are very unique in the world that have just the perfect climate. And so if there's a change and it becomes hotter, then this area may no longer be suitable for high quality. 기온이 오르면 인류는 전통적으로 길러오던 곡식과 작물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지표면 온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무려 1.09도가 뜨거워졌는데 특히 1970년 이후로는 그 상승세가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고기후의 기록에서는 약 한 10만 년에 걸쳐서 한 10도 정도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약 한 80 ppm 정도의 어떤 CO2 농도가 움직이는 속도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온난화는 약 한 100년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1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온실가스의 어떤 CO2의 농도도 거의 50%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구가 데워지는 건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때문. 온실가스에 둘러싸여 지구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실가스의 온난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구를 가정한 2리터들이 보온 실린더에
각각 공기 1리터씩을 채웠습니다. 3시간 정도 같은 세기의 열광원을 쏜 뒤 다른 종류의 가스 1리터를 추가로 주입합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일반 공기,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육불화황입니다. 온실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모형 실험. 각 실린더의 온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새 공기를 넣은 가운데 실린더는 온도가 내려갔는데 이산화탄소를 넣은 쪽은 2.2도, 육불화황은 3.9도가 올라갔습니다. 간단한 실험으로도 이게 온도 상승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온실가스들이 이제 IR 영역의 적외선 영역을 흡수해서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도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날수록 그다음에 육불화황 같은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날수록 온난화의 강도나 세기는 세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후 위기란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을 침범해오는 온실가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간을 그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더 편리하게, 더 풍요롭게 살고자 했던 인류의 산업 활동. 생활의 진보는 지구 기온의 상승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기후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많은 양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 중립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고 대기 중에 제거되는 양이 더 많아야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을 것이고 그래야지만 지구 온도가 이제 하강하는 추세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없애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명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자 미국의 식량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우스 다코타주. 거대한 미주리 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와 콩밭이 지평선을 가르는 아메리카 콘벨트의 시작점입니다. 주 중부에 자리한 한 농장. 수확을 앞둔 콩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드넓은 콩밭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밭두렁 사이로 무언가 밟힙니다. 옥수수 잔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메타이슨 신의 포도밭에서 봤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So what we're trying to do is basically no disturbance of any sort, other than just the seeding, very narrow opener when we seed, and that's it. That's the only disturbance that happens here. 바로 무경운 농법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기장밭. 기계가 기장 알곡을 훑고 지나가면 뿌리와 줄기 등 잔해는
그대로 모두 밭에 남겨집니다. 밭으로 들어가 땅을 파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기름져 보이는 흙토. 작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유기물이 흙 속에 그만큼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In no-till, what you do is you want to build your organic matter back because it allows you to hold more water. And when you can hold more water, you can be more productive. 땅을 건강하게 만든 이 토양 유기물의 정체.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는 공기 중에 있으면 기후 위기의 주범이 되지만 땅 속에 있으면 흙을 더 기름지게 만듭니다. Well, the one thing that happens when you quit tilling the soil is you tend to go back toward native concentration of organic matter or carbon in the soil. So it's a plus for climate change because we are taking the carbon out that's in the atmosphere. We'll take a bunch of that out. 이뿐 아닙니다. 지력이 좋아지면서 생산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We can now grow a crop every year, peas and those kind of sorghums. And so they grow a crop every year, so they still have the wheat, but they grow all these other crops when before they were just doing tillage in between crops. Now we grow more crops. 오랜 세월, 경우는 농사에서 불문율이었습니다.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선 땅을 갈아엎어야 했고 그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행적인 농사 방식은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 헥타르의 옥수수 밭을 지금 방식대로 농사지을 경우 발생하는 탄소량은 330kg. 휘발유 526리터를 쓸 때 나오는 탄소량과 맞먹습니다. 이 정도 휘발유면 서울과 부산을 6번 오갈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는 3% 정도 되고요. 이거 전 세계로 확대하면 한 20% 정도 됩니다.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식량을 생산하게 되면 토양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모든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뒤 산소는 내뿜고 탄소는 체내에 고정하죠. 식물이 썩으면 탄소는 유기물 형태로 흙 속에 저장되는데 이 탄소를 지속적으로 땅 속에 가둬둘 수 있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이 방출된 CO2를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유기물을 바꾸고 그 유기물을 우리가 토양에 안정적으로 저장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CO2 농도를 또 환경 친화적으로 또 저비용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 토양이 저장할 수 있는 탄소 총량은 2,400여 기가톤. 현재 대기에 존재하는 탄소량의 3배에 이릅니다. 토양은 거대한 탄소 저장고인 셈입니다. 흙은 유기물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기물에는 탄소가 저장되어 있고 그 탄소는 어디서 왔냐면 결국 온실가스인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인 CO2에서 온 것입니다. 미주리 강이 흐르는데도 기후가 건조해 물 관리가 어려운 사우스 다코타주. 이미 1970년대부터 무경운 농법을 시행 중입니다. 26년 차 농부인 제시 홀 씨.
수확을 마쳤다는 그의 콩밭은 여전히 푸릇푸릇합니다. 밭에서 무언가를 뽑아내는데요. 무입니다. 옥수수와 콩 수확이 끝나면 무나 호밀, 귀리 같은 작물을 바로 또 심고 있습니다. In the springtime, if you use something like a rye, it's nice to have that growth in the spring because it uses up excess moisture in the spring because typically our springs are wet. The fall is not so much. And you get all those roots growing in the soil and it helps your implements traffic over that soil better because they reinforce the soil. 홀씨 밭의 흙은 상태가 어떨까요? 한눈에 봐도 촉촉함이 느껴집니다. 피복작물을 심자 땅속에 물기가 마르지 않고 토양 유기물이 자연스레 늘었다는데요. 물론 탄소 덕분입니다. Of course, it takes years to build that up. It takes a long time. I think, years and years ago, when we would do soil tests, our organic matter was about 3.5%, 3.3.5, and we're around 4.5 to 5 now. But at a percent doesn't seem like a lot, but a percent is huge. That's a lot better. 땅을 파보면 흙이 건강해진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확도 늘어났습니다. 콩은 예년보다 3%, 옥수수는 5%가량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It's going to take an awful long time, but just a little bit, just a fraction of that, just any kind of an increase in carbon is going to have a huge impact on your soil resiliency and your productivity. 사우스 다코타주는 미국 중서부의 목축 중심지입니다.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곳에선 대부분 방목을 하는데요. 목축과 함께 밀과 옥수수 농사를 짓는 베리 리틀 씨의 밭을 찾았습니다. 수확이 끝난 밭에 다른 작물들이 숲처럼 빽빽합니다. The first reason that we started using cover crops was for animal feed, because our pastures tend to be gone by the 1st or 15th of October, so we wanted to extend our grazing season with cover crops. But after we've been doing it for about 8 years, we realized that there's a lot more to it than that. I can set it up to plant the 메밀과 해바라기, 수단그레스, 순무 등 그가 심는 피복작물은 그 종류만 9가지에 이릅니다. 피복작물을 심은 뒤로는 옥수수밭에 따로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피복작물이 자연적으로 거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We go to meetings and seminars and stuff all the time, and there are many fellow farmers that are on the speaking circuits that tell the story, and farm magazines are starting to share the cover crop story more and more all the time. I think we're still in the infancy of this, and it's gonna take off in a hurry. It's good for the world, for the carbons that we're putting back in the soil. 미국 농부들의 이런 새로운 실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을 연구하는 말로 교수. 경운을 시작한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우스 다코타주 토양의 탄소 함량 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운을 시작한 1907년경의 탄소 함량을 100으로 잡았을 때 1950년대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무경운 농법 등이 시작되면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드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흙 속에 잡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Agriculture can play a major role in sequestering carbon and reducing the level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But in order for that to happen, governments are going to have to encourage farmers and producers to adopt practices that sequester carbon in the soil. That means society is going to hav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that agriculture plays in controlling global warming. 뜨거워지는 지구를 구할 비밀 병기, 흙과 농업.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 당시 프랑스는 국제사회에 하나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이른바 사퍼밀 이니셔티브.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목표인 2050 탄소 중립을 농업 분야에서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4%밀, 즉 0.4%의 탄소를 흙에 격리하자는 겁니다. 토양의 유기물을 증가시켜 땅을 건강하게 하고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무경운과 피복작물 심기, 임업과 농업의 혼합 등 다양한 토지 관리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Ça permettrait de stocker l'équivalent de 41% des émissions agricoles françaises et de 7% des émissions nationales. Voilà, 7% des émissions nationales, 41% des émissions agricoles françaises. Ça veut dire que ce n'est pas une solution magique, mais que ça vaut le coup. Je veux dire, ce n'est pas négligeable. 사퍼밀 이니셔티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건 지역 농부들의 오랜 도전 덕분입니다. 프랑스 서부 대서양 연안에 자리한 방대주. (34년째) 이곳에서 옥수수와 밀농사를 짓고 있는 프랑슈와 랑댕 씨는 무경운 농법을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땅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토지 보전 농업을 배운 뒤부터입니다. Parce que quand on travaille un sol, on le déstructure. Et donc, quand il y a des aléas climatiques, énormément d'eau, par exemple, on voit le sol s'en aller avec l'eau. Quand il y a des grosses sécheresses, on voit des sols travaillés qui deviennent très, très, très durs. 토지 보전 농업 덕에 땅심을 회복한 건 물론 탄소 감축 성과까지 일궈낸 프랑스의 농부들. 이들 덕분에 흙의 생명력은 나날이 커가고 있습니다. Il est en train de manger, c'est un frelon asiatique qui mange une abeille. Allez, on le voit très très bien là. Le trou, regardez, le trou de vers de terre là. Vous le voyez, non? Allez, la paille qu'on a laissée au mois de juillet, elle a commencé à être mangée par des vers de terre. Et ce mulch là, il va nourrir l'ensemble de la vie biologique du sol. 덕분에 농가 소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토지 보전 농업을 시행한 후 최대 15%까지 생산량이 늘어난 건데요. 농촌과 환경을 모두 살리는 열쇠, 흙입니다. On commence à comprendre que l'agriculture, au lieu d'être un problème pour l'environnement, peut être une des solutions. Et ça, c'est extrêmement enrichissant pour ceux qui vont arriver derrière. 유럽 최대의 농업 국가로
농업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 유럽 20개국으로 번져가고 있는 사퍼밀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프랑스 최고의 토양 연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D'accord que pendant longtemps, on a fait une agriculture d'une certaine manière qui utilisait les sols, et on a fait une agriculture sur les sols. Et maintenant, voilà, ce qu'il faut mettre en œuvre de plus en plus, c'est une agriculture avec les sols, qui tient compte des sols, du fonctionnement des sols, et qui s'appuie sur le fonctionnement des sols, qui préserve le fonctionnement des sols. Donc une agriculture avec les sols. 우리나라는 사정이 어떨까? 전남 나주의 이 농가는 10년 전부터 3년에 한 번씩만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지 않으니 그만큼 힘도 비용도 덜 듭니다. 다음에 심을 작물도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심을 수 있죠. 소득은 더 나아졌습니다. 이제 완두콩 해내고 나서 참깨 심고, 참깨 해내고 나면은 여기다가 무 배추를 심을 수 있어요. 저탄소 인증 농장인 이곳도 무경운 농법으로 유기농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밭을 갈지 않고 퇴비를 뿌려준 뒤 구멍을 뚫어 모종을 심는데요. 농자재와 인건비 등 경비가 절감되는 건 물론 작물의 생육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노타를 치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심었을 때 물이 스며드는 것이 옆으로 쫙 퍼지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또 배수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작물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딱딱하고 건조해 보이는 밭. 이게 이제 작물이 생육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죠. 실제로는 어떨까? 땅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이 표토는 단단해서 그래 풀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속은 부드러워야죠. 고원에서 무경운 농법으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은 지 3년. 땅 표면은 단단해져 잡초가 거의 생기지 않는 반면 땅 속은 부드러워져 뿌리가 자라기에 좋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을 퇴직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학 박사 양승구 씨. 2007년부터 무경운 농법을 연구해오고 있는데 현재는 무경운으로 논농사를 지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험 중입니다. 지난해 추수 후 논을 갈아엎지 않고 벼 잔해 위에 다시 모를 심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그 작년에 치는 이렇게 이미 죽어 있는 벼 뿌리가 되고요. 이건 금년에 심었던 그 뿌리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들이 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 2년, 3년 하면은 수확량이 올라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심었던 벼에 잔사들이 남아서 논을 둘로 나눠 한쪽은 땅을 갈고 한쪽은 무경운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수확량에선 큰 차이가 없었답니다. 오히려 경운을 하지 않은 논에서는 땅속 유기물, 즉 탄소 함량이 늘어나 벼 생육 환경이 더 나아졌다고 합니다.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유기물 함량하고 탄소 질소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유기물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탄소 저장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얘네가 이제 거름 역할도 하면서 탄소도 머금고요. 관행으로 경운을 한 논과 2년째 경운을 하지 않은 논을 비교해봤습니다. 경운을 하지 않은 땅 깊은 곳에서 유기물이 늘면서 탄소 함량 역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양에 유기물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그 퇴비를 축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수확량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탄소농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는 일반인들이 이 전기질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는 이렇게 의식의 변환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벼농사는 무경운 농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벼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때문입니다. 땅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메탄균이 잘 자라게 되는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23배나 높은 온실가스. 그런데 우리 논에는 늘 물이 차 있다 보니 땅속으로 유입되는 산소량이 적어 메탄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농경지의 60%가 논인 우리나라는 그래서 더욱 메탄 발생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흙에 탄소를 묻는 것뿐 아니라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보다 정밀한 농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벼를 재배하는 과정 중에 과거부터 중간 낙수 혹은 간단 관계를 추천해오고 있습니다. 토양 내로 산소양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메탄 배출량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주 정도의 중간 낙수를 하게 되면 40% 정도의 메탄이 저감하는 것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메탄이 문제라면 밭이 많은 미국은 아산화질소가 복병입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의 한 옥수수밭. 옥수수 사이로 하얀 접시 모양의 기계가 보입니다.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무려 300배나 더 큰 온실가스. 질소질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뿌려 생긴 일입니다. So we've been looking at with nitrous oxide to reduce our nitrous oxide, and then we've been looking at management to increase the amount of carbon that's stored in our soils. So when I apply fertilizers is going to make a difference. What type of fertilizers I apply is going to make a difference. We can measure, so if I apply my fertilizers in the spring or if I apply them in the fall or the summer, we're going to get very, very different emissions. They come to that box in the back there, and we have all 모두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땅속에 탄소를 가두려는 노력들입니다. 노틸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커버크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질소 비료를 뿌리는 적게 뿌리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방법이 다 한 가지가 됐을 적에 그때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고 가장 건강한 토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 농업의 거대한 흐름이 된 탄소 농법. 그 바탕에는 연방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에서는 2019년도에만 전체 경작지의 절반인 200만 헥타르의 농지가 탄소 농법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It's a risk to plant cover crops and do some of these things, change planter settings. It's not the easiest thing always to do, and there's some challenges there, so it's nice to have an incentive program to at least get them started. If they can build carbon in their soils, build organic matter, have better nutrient cycling, they're going to grow better yields, have reduced inputs, and they're going to see their financial rewards that way. Like that, and I come over this way. 더 많은 농가가 탄소 농법에 동참하도록 매번 농가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토양 관리를 돕는 것도 농무부의 역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We're always working with them. We take their feedback and we make little changes every year. The cost share changes, kind of the things that they are required to do changes every year. We try to make them as most user-friendly as we can. So those policies are important to be adaptive to the what the producer's needs are.
농가마다 계약 건수와 프로그램 선택수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미국의 탄소농법 지원 정책.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1970년대부터 무경운 농사를 해왔다는 이 농가는 정부 지원 덕분에 탄소농법을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근 대학의 도움으로 땅속 탄소 함량도 꾸준히 모니터링 중인데요. 농사 초기보다 무려 50%가량 탄소량이 증가하며 날로 건강해지고 있다는 그의 밭. 이제 그에게 탄소농법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We've been storing about a ton and a half of CO2 per acre per year in our soil over the last 40 years. So if you equate that to the numbers of cars that we've taken off the road, basically offset the emissions from those cars, it's a lot. We just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for the sustainability of our soil. 땅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초원. 굿 어스 파크란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경작지를 초원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요. 흙 속에 탄소를 되돌리는 장기 플랜으로 이 땅 역시 7년 전까지는 콩밭이었습니다. The amount of carbon in soils, if we compare the prairie with the cultivated soil, is quite different. The cultivated soil has lost a lot of its carbon through the cultivation process, and we find that it only has 50% of a comparable prairie soil, or 50% of the soil of the carbon it would have had when it was a prairie itself. So it's lost half of its carbon through the management and cultivation process. 본래 사우스 다코타 지역은 아메리카 원주민인 수우족의 땅이었습니다. 버팔로가 뛰어놀고 자생식물인 프레리가 가득했던 푸른 초원의 땅. 하지만 유럽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경운이 이루어지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각종 작업이 진행되면서 풍요로웠던 땅은 결국 황폐해지고 맙니다. 굿 어스 파크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걸 멈춘 땅은 120년 전 원주민들이 살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How many stops do we have? 더는 농작물을 키우지 않지만 이 땅의 경제성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풀들을 동물 사료로 이용하거나 아예 여기서 소를 방목할 수도 있죠. 구태여 농사를 짓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땅의 능력.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Indicate that the amount of 0.3 to 1 megagrams of carbon per hectare in a year is the number that we've come up with. And you can imagine over many, many decades and generations how much carbon that's going to amount to, and how much, if we have a lot of prairie, a lot of new prairie, that'll take a lot of carbon out of the atmosphere. 우리에게도 탄소를 묻을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가 된 새로운 땅, 새만금.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이 거대한 땅은 현재 5개의 용지로 개발 중인데요. 이 중 30%는 농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생명이 자라기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모래사장이 부풀어놓은 거하고 차이가 없는. 지금 우선 유기물 함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냥 간척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1% 미만이거든요. 1% 미만이면은 식물이 자라기에 되게 부적절한 토양이에요. 유기물 함량이 낮아 작물을 재배하기엔 적절치 않은 땅. 하지만 척박한 만큼 탄소를 저장할 공간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탭이나 아니면은 그 농업부산물, 볏짚 같은 농업부산물을 투입을 통해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고 그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면은 토양 이화학성도 좋아지고 양분 함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작물이 더 잘 자라고 또 그에 따라서 또 토양의 그 유기물 탄소 함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될 겁니다. 기후 위기의 해법이 될 땅의 힘. 그리고 그 도구가 되어줄 농업. 농촌의 참여가 무엇보다 먼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톤당 10,000원씩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농가당 10,000원이나 20,000원을 벌기 위해서 이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불성설이기도 하니까요. 만일 온실가스 감축 그런 인센티브를 좀 상향시킬 수 있다면 농가들의 자발적 감축 의지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도시나 산업활동을 통해서 배출된 온실가스, 지금 당장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농업이나 농촌에서 도시나 산업 분야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저장한다면 그만큼 도시와 산업 분야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만큼을 농업과 농촌과 나누자. 희귀 동식물의 보고 한라산. 이곳에 크리스마스 트리로 알려진 나무가 있습니다. 한국 특산종 구상나무입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이 나무도 기후변화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 잦은 태풍과 폭설이 쏟아지며 대규모 고사가 일어나 15% 이상 자생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대기 중 탄소를 줄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구상나무를 모두 잃게 될지 모릅니다. How bad will this global warming be in the near future will depend on us. On what we do, how we control our carbon emissions, and how much carbon we're able to sequester or to store in the soil. 하지만 아직 반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좀 기존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농업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혜택은 모든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던 눈부신 빛깔. 푸른 지구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할 운명입니다.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KBS